아침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10월의 햇살은 유난히 차가웠고 골목 끝 감나무의 잎은 바람에 흩날리며 발끝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용수 씨, 올해 76이십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이라는 걸. 그리고 많이 외로우신 분이라는 걸. 산책은 그분에게 하루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매일 새벽 첫 차를 몰며 보셨던 동트는 하늘을 이제는 노년의 발걸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지요. 현관 앞에 다다르자 문틈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분은 평소와 달리 적막한 집 안 공기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냉장고에 우웅대는 소리만이 귀를 채웠습니다.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자신의 방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문 위쪽에 붙은 흰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요일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또박또박한 글씨체. 낯설지 않은 필체였습니다. 바로 딸 지원 씨의 손글씨였지요. 순간 용수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그 짧은 문장이 칼처럼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떼어들고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글자는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이 젖어들었지요. 그래. 그럴 때가 됐나 보지. 조용히 중얼거리시는 그 목소리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 새벽마다 울던 모습을 달래주던 순간들. 장마철엔 버스 타이어가 미끄러질까 손에 힘을 꽉 주던 밤들.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용수 씨는 쪽지를 접어 조심스레 셔츠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 라디오 하나,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인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오늘따라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여보, 지원이가 이제 힘든가 봐. 그래도 괜찮아.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손끝으로 사진 액자의 먼지를 닦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탁자 위에 앉아 라디오의 전원을 켜셨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희미한 잡음과 함께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노래는 여전히 경쾌했지만 용수 씨의 마음엔 묘한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필요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걸까요? 언젠가 딸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만 일하시고 이제 좀 쉬세요. 그 쉼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주머니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펼쳐보셨습니다. 종이의 구김 사이로 딸의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목요일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몇 번의 해와 달이 더 지나면 딸이 이 문장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수 씨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지원아. 내가 편하면 됐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문 밖에서 가을바람이 살짝 스쳐 들어왔습니다. 낙엽 한 장이 문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그분의 발끝에 멈췄습니다. 용수 씨는 그 낙엽을 천천히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추억 하나가 바람에 떠밀려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짧은 일기를 쓰셨습니다. 오늘 지원이가 쪽지를 남겼다.
목요일까지 나가야 한단다. 괜찮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방 안엔 고요함만이 흘렀지만 어딘가에서 그분의 마음은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 안은 정적에 잠겨 있고 용수 씨의 방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낡은 스탠드 조명을 켜놓은 채 작은 나무 상자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상자에는 오래전부터 모아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손수 짠 목도리, 딸이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그림, 버스회사에서 받은 근속상장 한 장. 낡았지만 그분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목도리를 손에 쥐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직 따뜻했습니다. 목도리 한쪽 끝에는 아내의 이름 순애가 삐뚤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순애야, 자네가 있었으면 지원이 그렇게 혼자 두진 않았을 텐데. 중얼거리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 묵은 슬픔과 체념이 섞인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책장 위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용수 씨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 그분은 자신감 넘치고 강인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시다가 불현듯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 나가요? 응, 우리 지원이 학용품 사려면 아빠가 운전해야지. 그때 용수 씨는 항상 바빴고 항상 미안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요. 서랍을 열어 낡은 라디오를 꺼내셨습니다. 다이얼을 돌리자 익숙한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무심코 웃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퇴근하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던 막차 안, 라디오 속 DJ의 목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주던 시절. 그때는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아십니다. 창밖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용수 씨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낙엽들이 집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그래, 다 지나가는 거지. 바람도 사람도. 상자 안에 물건을 하나하나 닦으셨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상장은 반짝였고 어린 시절 딸이 그린 그림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아빠와 딸은 여전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그림을 들여다보시다가 사진 옆에 조심스레 세워두셨습니다. 이 방을 떠나도 이건 두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도 누군가 이 그림을 본다면 그때의 사랑을 기억해 줄 거라 믿으시면서요.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따라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떠나고 있는 사람처럼. 퇴근길, 지원 씨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집에서는 아이들이, 남편은 또다시 무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피로였습니다. 이젠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생각의 끝엔 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하셨습니다. 말없이 도와주시고 불편한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버지의 존재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언제까지 모실 거야? 당신도 힘들잖아. 그 말에 지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딸이긴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의사도 있고 돌봄도 있습니다. 거기가 더 나으시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자꾸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셨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라디오를 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손에는 낡은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 방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목요일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다시 쓴다거나 찢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그 글을 쓰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나도 살기 힘들어요. 중얼거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용수 씨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낡은 옷, 라디오, 사진 몇 장. 짐이라 부르기에도 초라했습니다. 상자마다 작은 쪽지를 붙이셨습니다. 지원아, 이건 내가 어릴 때 쓰던 컵이야. 이건 내 결혼식 날 내가 입었던 옷이다.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늘 고맙다. 짐을 싸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셨습니다. 이별이란 건 그렇게 조용히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아내의 옛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진 속 순애 씨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야 하나 봐. 그래도 지원이는 잘 살겠지. 그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의 먼지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용수 씨는 한순간 젊은 날의 자신을 본 듯했습니다. 버스를 몰며 휘파람을 불던 남자. 창가에서 도시락을 흔들던 어린 딸.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감으면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상자를 닫고 테이프를 붙이셨습니다. 이제 다 됐구나. 중얼거리며 손을 털으셨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그날 밤 딸 방문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저 웃음이면 됐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습니다. 창문 유리에 빗방울이 하나둘 맺히더니 금세 줄기를 이루어 흘러내렸습니다. 용수 씨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채우셨습니다. 낡은 카키색 바지, 군데군데 다른 가죽 구두.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희끗한 머리칼 사이로 굵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속에는 인생의 모든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라디오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순애야, 나 먼저 나가볼게. 우리 딸한텐 너무 탓하지 마. 세상이 다 그런가 보다.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용수 씨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신발 옆에는 손녀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새하얀 운동화는 그분에게 한 줄기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옆에 자신의 낡은 구두를 놓고 손끝으로 신발을 한번 쓸어내리셨습니다. 잘 커야 한다. 나지막이 속삭이셨습니다. 문을 여니 빗소리가 한꺼번에 들이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우산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비를 맞으며 걷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치 세상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이.
골목을 따라 걸을 때 빗물이 머리칼과 옷깃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용수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몇 걸음 뒤 잠시 뒤돌아보셨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따뜻하겠지. 그거면 됐다. 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빗물이 고인 도로 위로 버스 불빛이 번졌습니다. 용수 씨는 가방을 벤치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 냄새, 흙 냄새 섞인 공기의 향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아내의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웃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가 마치 지금도 괜찮아요, 여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진을 손에 꼭 쥐셨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았어. 사람은 결국 떠나야 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도 조금은 외롭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천천히 눈으로 따라가셨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어깨 위엔 수많은 빗방울이 쌓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비라도 같이 와줘서 고맙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은 용수 씨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던 시절 하루에도 수십 번 서고 떠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문득 웃으셨습니다. 이상하지. 평생 사람을 태워 보냈는데 정작 나는 이렇게 혼자 남았네. 바람이 불어와 셔츠 깃을 스쳤습니다. 빗방울이 조금 잦아들었고 대신 잔잔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도로 끝에는 노란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버스 번호는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30년 넘게 몰았던 노선이었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드셨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그분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 안에서 운전기사가 창문 너머로 잠깐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들 바쁘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정류장 옆 벤치에는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졌지만 가지 하나에 남은 낙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용수 씨는 그 낙엽을 가만히 손바닥에 올리셨습니다. 너도 떨어지기 전에 많이 참았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낙엽을 하늘로 날리셨습니다. 낙엽은 빗속에서 천천히 돌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라디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남자. 순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라디오 DJ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의 문장은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다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정류장 옆에는 용수 씨의 가방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손때 묻은 라디오 하나.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다. 비로소 한 발을 내디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 씨는 퇴근 후 현관을 들어서며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평소 들리던 라디오 소리도 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텅 빈 방 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액자 자국만 남아있고 탁자 위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라디오, 운전모자,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원아, 아버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사람은 집을 떠날 순 있어도 마음까지 비우진 않는단다. 아버진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바닥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보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지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빈 방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 사이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눈을 감고 그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원 씨는 우체국에서 낯선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김용수. 떨리는 손으로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저금통 하나와 두꺼운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니 어린 시절부터의 추억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졸업식, 결혼식, 그리고 손녀가 태어난 날. 모든 페이지가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남겨두는 거란다. 내가 나를 잊더라도 나는 내 웃음 속에 남아있을게. 사진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날 저녁 손녀와 함께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하늘로 여행 가셨단다. 하지만 우리 마음엔 아직 계셔. 그날 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은 남는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지원아, 아버지는 괜찮다.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허전함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원 씨는 매년 목요일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비, 그날의 바람, 그리고 그날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고 하잖아요. 용수 씨가 남기신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살아오신 방식, 그 조용한 사랑이었지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렇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따뜻한 온기로.